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코로나 신규 환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고 주말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전환하는 지역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인할 수 없는 실패라며 전국에 311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육아 재택근무 등 국민 제안 공약을 채택해 공개했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현대산업개발은 수색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며 계속되는 수색 작업 지연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일부터 24시간 수색 작업이 진행됩니다. 갯바위 낚시를 하던 2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지고 또 고립됐다 구조되는 등 갯바위 낚시꾼들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주말이었는데도 오늘 발표된 확진자가 7,630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많았고 주말 기준으로는 최고치였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오미크론의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포의 한 교회에서만 12월 1세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모두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는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단계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교회. 예배가 있는 일요일인데도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비대면 예배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지난 12일 이 교회에서 교인 한 명이 확진된 후 모두 200명 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본 사람이에요? 그거밖에 몰라요. 모르는 거죠.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는요. 특히 방역당국이 확진자 9명을 조사했더니 모두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돼 나머지 환자들도 오미크론 감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7,630명으로 지난달 15일 7,848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이 진행되고 고강도 거리 두기가 이어지며 환자는 3,000명대까지 떨어졌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한 주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사실상 대유행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설 연휴를 포함한 1, 2주의 기간 동안 오미크론은 델타를 대체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수요일쯤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와 함께 하루 환자 10,000명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일 정은경 질병청장이 오미크론 유행 상황을 직접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처럼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국적인 방역 체계도 기존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미크론의 대유행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어서 방역 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광주, 평택 등 4개 지역에서 먼저 대응 체계가 전환되는데 준비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조정린 기자가 대응 체계 준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주말에도 경기 안성의 한 선별 진료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이곳 안성을 비롯해 평택, 광주, 전남 등 4개 지역은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전환됩니다. 선별 진료소에선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고 일반 국민은 자가검사 키트나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사흘 후부터 당장 시작인데 현장에선 아직 자가검사 장소 지정이나 동선 분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아직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어떻게 배부를 해야 되는지, 장소를 어디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아직 지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국은 방역전환 4개 지역 30개 보건소 한 곳당 자가검사 키트 3,000명분, 총 9만 명분을 우선 25일까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전환 하루 전까지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국적인 방역 전환 시기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미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설 연휴를 지나서 하루 2만 명, 3만 명까지 폭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제 실전 전투인데 민방위 훈련을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환자가 증가하면 선별 진료소뿐 아니라 코로나 검사와 진료를 맡게 되는 동네 병의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나오고 있어 분야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웃 일본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선 지 사흘 만에 5만 명마저 넘어섰습니다. 홍콩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아파트를 닷새간 봉쇄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접종센터가 부스터샷을 맞으려는 대기자들로 꽉 찼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세에 서둘러 왔습니다. だいぶオミクロンになってから急速に人数が増えてるんで、なるべく早く打ち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したから、はい。 일본 내 하루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하루에만 5만 명 감염됐는데 이달 초 500명대에서 3주 만에 100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2달 전 50명대와 비교하면 무려 1000배나 폭증했습니다. 신규 감염의 93%를 차지하는 오미크론 변이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1都12県にまん延防止等重点措置を適用し、期間を1月21日から2月13日までとすることを決定いたしました。 문제는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 언론은 영국과 미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확산세가 다음 달 초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홍콩에선 오미크론 슈퍼 전파자가 청소부로 일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닷새 동안 봉쇄했습니다. There could be some cases that are in their incubation period during this time that is living in the building. 인근 주민 3만 5천여 명도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이제 10,000명, 20,000명,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은 현실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의 감염 예방이 증가하는 그 효과가 델타 변이보다 2배, 3배 높지 않습니까?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지금 우세종이 된 것이 다음 주, 이번 수요일 정도면은 전체 확진자의 60%, 70%가 오미크론이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감염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증가 속도는 이번 주에 10,000명, 다음 주 정도면 2만 명 정도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 이제 설 연휴가 이제 다가옵니다.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이 연휴 기간에 코로나 증가세를 그나마 좀 통제할 수 있으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설 연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가족 간 또 지역 간의 방문, 고향 방문이라든지 친지 방문 이런 부분들이 좀 자제가 돼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과거의 이 상황과 달리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이러한 지역 간 친지 방문을 전제로 한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제한이라든지 권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좀 이동이나 또 이동 수단을 제한하는 거, 뭐 고속버스나 KTX나 이런 부분을 좀 제한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수단을 광고해서라도 그런 거리 이동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문을 줄일 수 있는, 즉 사람 간의 접촉을 제한해서 바이러스 전파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좀 있어야만 이런 부분들 좀 효과적이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서 치명률이 낮다고는 합니다만 확진자가 저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위중증 환자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 의료 체계는 정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주까지 어제까지죠. 위중증이 지금 431분입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는 1,600병상을 넘어서 지금 1,700병상 가까이까지 위중증 병상 확보해서 여유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확진자 숫자가 10,000명, 2만 명으로 증가하면 위중증이 델타 변이보다도 오미크론이 낮다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는 다행히 어쩔 수 없이 절대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1,600, 1,700 병상 확보한 걸 넘어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예측과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서 추가적인 그런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한 위기까지도 고려해서 계속 면밀하게 주시하고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쉽다 혹은 좀 걱정이 된다는 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 지금 4곳, 즉 안성, 평택, 전남 이렇게 해서 4곳 정도가 이 위험 지역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방역 대책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속 항원 검사와 또 60세 이상의 PCR 검사를 고위험군에 한해서 하는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준비가 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들고요. 네. 또 그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우리 수단 중에 하나인 치료제 부분도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부분도 지금 들어온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만, 국내에 들어온 지 일주일 넘었습니다만, 그저께까지 투약한 거는 109명밖에 투약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적으로 이 중증, 위중증 예방한 효과적으로 알려진 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좀 처방도 좀 쉽게 하고 그리고 빨리 고위험군에게 바로 적극적으로 투여도 되고 처방 기준도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지침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안 되다 보니까 109명밖에 안 된다는 부분은 매우 실망을 금치 못하고요. 전반적으로 오미크론 대비 방역 대책, 이 4곳의 위험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또 치료제 투여라든지 또 현장에서의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근본적인 또 전폭적인 어떤 이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욱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선이 4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자신의 정치적 본거지인 경기도 전체 시군을 돌며 표심을 공략합니다. 수도권 민심, 특히 부동산 공약에 집중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를 정면 비판하며 311만 호 신규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순회 첫날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직접 비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이 후보는 현 정부 계획에서 105만 호를 추가한 311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80% 이상을 수도권에 집중했고 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장기 검토 과제라고 했습니다. 고속철도 효율이 높아져 화석연료 사용이 많은 항공 노선을 대체하는 추세라며 제주 해저터널 연결도 직접 거론했습니다. 제주도로 해저터널을 연결하자.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하루 만에 경기 남부 7곳을 돌아본 이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본거지인 경기도 31개 시군을 설 연휴 전 닷새 동안 모두 훑을 예정입니다. 시장과 도지사로 당선시켰던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호소했고 이대남 공약에 집중하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증오의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들팀, 딸팀 나눠가지고 싸우더라. 그러면은 그때 힘센 쪽에 붙어가지고 힘 약한 쪽 탄압하도록 부모가 편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후보는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과의 대담에서 반기업이란 프레임과 공격이 안타깝다며 친노동이 곧 친기업이자 친경제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플랫폼에 올라온 공약 중 4가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일환으로 이른바 국민 공약을 내놓은 건데 육아 재택근무 보장과 오토바이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의 공약 발표를 지켜본 윤석열 후보가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에 메모를 합니다. 특히 육아 재택근무 활성화 공약엔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언택트 문화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고 오토바이 안전 강화, 건강보험 정보 도용 방지 등 발표된 국민 공약은 4가지. 모두 공약 제안 플랫폼인 공약 위키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입니다. 이달 초 공개된 홈페이지엔 1,500여 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고 댓글은 3만 개가 넘습니다. 국민이 제안한 공약을 선대본부가 검토해
대선 공약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건데 윤 후보 측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쇼케이스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책의 수립과 또 집행, 오늘 그 가능성을. 윤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인 심쿵 약속을 통해선 초등학생 아침밥과 방학기간 점심밥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내주 검토됐던 호남 일정을 수년하는 등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TV 토론 준비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미국에서 귀국하는 딸을 공개적으로 마중하며 가족 리스크를 겪는 양당도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대선에서 지면 죄가 없어도 감옥에 갈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이를 두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에선 이 후보의 전과를 거론하며 촉이 빠르다는 말이 나왔고 여당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의 보복 정치에 대한 우려를 말한 거란 입장입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감옥 발언은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던 중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을 통한 정치 보복이 이뤄질 것이란 취지의 주장인데 윤 후보는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내는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은 도둑이 재발절인 발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검증특위 위원장은 역시 전과 사범이라 촉이 빠르다고 비꼬았고 김용태 최고위원은 대장동 의혹만으로 전과 오범이 될 수 있으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지나친 확대 해석을 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즉흥적으로 말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과한 측면은 있었다면서도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검찰공화국이 될 것을 우려한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는 형사사법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선거 때마다 북한에서 오는 도발 소식과 대남 메시지에 이른바 북풍 논란이 일곤 했죠. 이번엔 좀 뜸하다 싶더니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잇따르면서 여야 후보들의 반응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좀 밉긴 하지만 때리면 더 크게 달려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진정한 외교이자 평화 정책이라며 선제 타격론을 언급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선 안보를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다 부셔지고 다 죽은 다음에 이기면 뭐 할 겁니까? 북한 매체의 비방에 사퇴할 생각 없다. 국민 최우선이란 단문 메시지로 응수했던 윤 후보는 북한과 민주당이 원팀이 돼 자신을 전쟁광으로 호도한다며 핵과 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선 선제 타격이 자위권적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선제 타격, 미사일 요격, 대량 응징 보복, 이 3단계의 삼축 체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양측의 장외 설전도 계속됐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준비 없는 북진 멸공 통일이 남침의 핑곗거리가 됐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북한이 주장하는 남침 유도설과 무엇이 다르냐며 반박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개 서신을 보냈습니다.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대화 재개를 선언하라는 요구였는데 대통령 후보가 김정은 위원장님의 건승을 기원한다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쓴 건 지나친 저자세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13일째지만 수색 작업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애가 타는 실종자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을 향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인력이나 장비를 지원할 의지가 없다며 아예 작업에서 빠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이 지연되면서 현장 감식도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해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상층부 수색이 늦어지자 피해자 가족들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소방구조대가 어젯밤 10시까지
구조를 위해 현장 대기했지만 현대산업개발 측이 8시간 작업을 이유로 야간 작업을 거부해 수색이 무산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현산이 인력을 지원하셔서 어젯밤에 아무것도 못했답니다, 소방에서. 그러면서 구조를 지원할 의지가 없다면 현대산업개발이 수색 작업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방관이 어떻게 해서 1층부터 아직까지도 20층까지 걸어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사다리차, 리프트, 작은 것도 안 됐는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경찰도 수색이 지연되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안전 문제 때문에 사고 현장 접근이 어려워 현장 감식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수색 지원에 투입돼 소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 조치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 진전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공사 관계자들 소환해서 조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혼선이 계속되자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붕괴 사고 현장을 총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계속해서 수색 작업이 지연된 건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일단 이 해체 작업을 멈추기로 하고 내일부터는 24시간 수색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경희 기자,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이제 중단됐습니까? 네, 주말 내내 이어져 오던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일단 멈췄습니다. 구조당국은 오늘 거푸집과 같은 시설을 해체했고 지금은 크레인 조종실과 같은 일부 시설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구조당국이 타워크레인 해체를 멈춘 이유는 안전성 보강 작업이 마무리됐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해체 작업을 진행하며 건물 외벽이 기울고 콘크리트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견돼 해체 작업이 중단됐는데 오늘 와이어 보강 작업과 거푸집 제거를 통해 타워크레인의 붕괴 위험성을 줄인 겁니다. 구조당국은 콘크리트 잔해물 붕괴를 막기 위해 슬라브를 받치는 지지대 설치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수색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려는 것 같군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색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네, 구조당국과 현대산업개발은 내일부터 24시간 동안 수색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타워크레인 해체로 수색 작업이 다소 지연돼 왔는데요. 내일부터는 실종자 5명에 대한 본격적인 수색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오늘 구조당국은 구조견이 이상 반응을 보인 22층을 중심으로 구조대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발견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고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애태우기도 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안전성 보강 작업을 마쳤지만 타워크레인과 옹벽의 추가 붕괴 가능성을 유의하며 22층부터 상층부까지의 구조 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어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죠. 기계 고장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스키장은 영업을 중단하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국과수도 이르면 내일 합동 감식에 들어갑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스키장 리프트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에 내려옵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한 리프트가 앞선 리프트에 거세게 부딪힙니다. 충돌 사고를 피하기 위해 탑승객 중 39명이 리프트에서 뛰어내렸고 공중에 고립됐던 61명은 119 구조대에 구조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막 떨어지고 막 사다리에 막 올라가서 막 사람들 내려오는데 그거 보면서 아 이거 탈 수 있나 나 걱정부터 먼저 했고. 경기도 포천시는 리프트 속도를 줄이는 감속기 고장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사고 리프트에 대해 운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속 회전을 하는 기계에다가 좀 힘을 좀 더 줘서 리프트를 올리는 기능을 하는 게 감속이거든요. 그게 이제 헛돌지 않았나.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강원도 일부 스키장들은 리프트 사고에 대비해 자체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우리한테도 몇 프로 안 일어나게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달 정도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 경찰과 국과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일부터 사고가 난 리프트에 대한 정밀 합동 감식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기계 결함에 의한 오작동과 조작 실수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해 위법이나 과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부산과 울산에서 갯바위 낚시객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낚시를 하던 20대 남성은 바다에 빠져 숨졌고 갯바위에 고립됐다가 구조된 낚시객들도 있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다급하게 바다로 뛰어듭니다. 뛰어들자. 야, 뛰어들게요. 어제 아침 7시쯤 부산 기장군의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28살 A씨가 물에 빠졌습니다. 구조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해경은 A씨가 미끄러운 갯바위를 헛디디면서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울산 울주군에선 갯바위 낚시에 나선 40살 B씨 등 3명이 1시간 동안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B씨 등이 보트를 타고 갯바위로 들어갔지만 노을성 파도가 높아지면서 고립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바다 쪽은 좀 잔잔해도 갯바위 쪽 가면은 파도가 많이 안 쳐도 한 번씩 그래도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갯바위에 치는 그 파도 때문에 노을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고 해서. 경남 창원에서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던 50대 남성이 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가족들이 있는 창원으로 내려왔다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물점에서 본 거, 그거를 가지고 잘란 겁니다. 주식기가 하지 않고 맹령을 어기면 또 잡혀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술도 좀 판단해야 되고. 경남 창원의 한 주점에서 붙잡힌 이 50대 남성은 법무부 준법지원센터로 인계됐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CJ 대한통운 노조 파업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자 노조에 속하지 않은 택배기사들이 파업을 그만하라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파업 때문에 물량이 끊겨 일을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럼 택배 대목인 설을 앞두고 배송에는 차질은 없을지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팻말을 든 택배기사들이 국회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파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업하지 않습니다.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택배기사들로 택배노조의 총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 900만 원이 빠졌습니다. 거래처가 다 날아가서. 비노조 택배기사들은 이렇게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호소문을 붙인 채 차량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총파업을 선언한 CJ 대한통운 노조 측은 26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2만 명 중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1,700명 수준이라 우려했던 택배대란은 아니지만 일부 배송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비노조 연합 측은 다른 인원을 투입해 대체 배송을 하려 했지만 노조가 물건을 내어주지 않아 배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 초 예고된 정부의 택배사 점검 결과 발표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불시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노조의 파업 명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미국의 긴축 시계가 빨라지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급락에 우리 증시도 하락세고 가상화폐는 2달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차가워지면서 이 충격이 어디까지 갈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 발표를 앞둔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흔들리는 자산 시장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2,83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미국 중앙은행의 조기 긴축 우려까지 더해져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겁니다. 그동안 유동성 파티에서 사실은 조금 빠져나온 쪽에서 출렁임이 좀 센 상황들인 경제 지표의 둔화, 이러한 우려 자체가 맞물리면서 좀 불안한 흐름을. 커지는 인플레 압박에 미 중앙은행은 테이퍼링 수준을 넘어 시중 자금을 걷어들이겠다는 강력한 긴축 논의를 한 상황. And elevated inflation pressures, we decided to speed up the reductions in our asset purchases.
긴축 공포에 미국 증시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스닥은 지난주 4거래일 내내 빠지며 이달 들어 약 12% 급락했습니다. 현재 자산 시장이 슈퍼버블이라며 미 증시가 반토막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차세대 금으로 불리던 비트코인은 35,000달러 아래로 곤두박질 치며 2달여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치솟던 국내 아파트 값도 상승세가 사실상 멈췄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최근 주간 단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2%에 그치며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유동성의 힘으로 오른 자산 시장이 출렁이면서 영끌족들은 비상입니다. 저는 대출을 좀 무리하게 받아서 집을 산 케이스거든요. 집값이 조정되고 있고 금리는 지금 오르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했다 강제 청산당한 반대 매매는 지난 사흘간 700억 원에 육박할 만큼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급등했던 자산 가격의 거품이 한꺼번에 꺼질 가능성이 있고 가계부채라는 뇌관도 언제든 터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금융위원장은 회색 코뿔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파급되어 가는 거죠.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적어도 20%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을 것 같다. 시소를 한번 타고 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산이 0이 돼버려요.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올해 첫 FOMC에서 미 중앙은행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혜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1,0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서로 짜고 운임을 결정했다는 건데요. 해운사들은 담합이 아닌 국제법으로 허용된 공동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해수부도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부처 간 갈등까지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논란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사들 간의 운임 합의를 둘러싸고 공정위와 해수부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 해수부는 해운업계 특성상 공동으로 운임을 결정하는 행위는 인정돼 온 만큼 담합이 아니라고 공정위에 항변했습니다. 저희는 그 세부 협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공정위는 그것까지도 해야 한다. 하지만 석 달 뒤 공정위는 결국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해운법에 따라 공동행위는 허용되지만 해수부 장관과 화주단체의 세부 협의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120차례 운임 합의는 특히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962억 원. 해운사들은 부처 간 엇박자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며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적 적용 반드시 이길 거라고 봅니다. 해양사업부랑 공정이랑 기관 간의 문제다. 이거는 사업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두 부처 간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공정위가 해운사 규제를 못하게 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제재까지 소급해 무력화할 수 있어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 고유의 고추장의 인기가 좋습니다. 수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그런데 그 인기 비결이 비빔밥, 김치 같은 다른 한국 음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놀이 문화가 반영됐다는데 김충령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 외국인이 고추장을 이용해 멕시코 요리 타코의 소스를 만듭니다. 고추장과 다른 매운 소스들을 비교해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른바 챌린지도 해봅니다. 요즘 해외에서 고추장이 인기입니다. 고추장 수출액은 2020년 기준 5,093만 달러로 전년보다는 35%, 3년 전보다는 63%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된장 수출과 비교해도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김치나 비빔밥, 홍삼 등은 건강에 좋고 기능적인 식품으로 여겨지는데 고추장은 재밌고 짜릿한, 요즘 말로 힙하다는 겁니다. BTS를 비롯해 K-팝 스타가 즐기고 색감도 강렬해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기도 좋습니다. 현재 그 MZ세대들 사이에서 그 매운맛 챌린지를 통해서 영상을 계속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고추장 최대 수입국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에서도 인기입니다. 동남아 스리라차, 아프리카 하리사에 이어
매운 소스 인기 3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스리라차와 고추장을 섞은 제3의 소스도 젊은 층에선 인기입니다. 고추장이 세계인의 소스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지난 15일 남태평양 통가 인근 해저 화산이 폭발한 여파가 이 통가에서 10,000km 떨어진 페루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발생한 쓰나미로 유조선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돼 기름띠가 해안을 뒤덮고 바다 생물의 집단 폐사가 잇따랐습니다. 신은석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해변이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바다새와 물고기는 기름 범벅이 된 채 폐사했습니다. ¿Cuánto tiempo durará? No lo sé. Vamos a hacer el trabajo voluntario de recoger las aves para contabilizarlas y ver cuánto es el efecto de esto, de esta desgracia. 지난 15일 통가 해저 화산이 폭발한 여파가 10,000km 떨어진 페루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쓰나미가 정유 공장에서 하역 중이던 유조선을 덮친 탓에 기름 6,000배럴이 흘러나와 174헥타르, 축구장 270개 넓이의 바다를 오염시켰습니다. 해안의 기름띠는 퍼도 끝없이 나옵니다. 페루 정부는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 리마 주변 21개 해변에 접근 제한을 촉구했습니다. Nos encontramos en un momento muy crítico en materia ambiental. 펭귄, 바다새 등을 구조하는 작업도 이루어졌지만 수용 공간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생태계가 파괴된 탓에 어업과 관광업에 의존하던 주민들은 생계 수단을 잃게 됐습니다. Y realmente la economía y encima los afectó la pandemia y ahora viene el petróleo. Y no sé qué hacer. 페루 정부는 정유 공장 소유주인 스페인 기업 랩솔에 복구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보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박근혜 퇴원 2주 연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이 2월 2일쯤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늦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당초 의료진이 박 전 대통령 소견서에 다음 달 1일까지 치료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2월 2일에 퇴원을 할 걸로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퇴원이 최소한 2주 정도 미루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네, 퇴원이 연기될 만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 측 인사에 따르면요, 이 건강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이상 더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라는데 의료진이 내주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유영하 변호사한테도 저희가 공식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바가 없다, 또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불편한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건강 상태에 대해선 그동안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중에서 이 턱관절 부분이 실제로 좀 문제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음식 섭취에도 무리가 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법무부가 공개한 소견서에 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포함돼서 다소 논란이 있었는데 이 대화를 하거나 또 정신적인 부분에는 현재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을 하면서 메시지를 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선 전국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건데 만약에 이제 2주가 연장이 된다면 그 대선 일정상 어느 시점이 될까요? 예, 이게 원래 예정됐던 2월 2일쯤이면요. 이 설 연휴와 또 양자 토론회 직후 정도가 되는데 2주 뒤면 달력을 볼까요? 13일부터 14일까지 후보 등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 선거운동 시작 직후에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면 선거 판세에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관심일 텐데 특히 야권 윤석열 후보가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올해 초 한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에 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우리 박 대통령 이렇게 부르면서 건강이 회복되면 만나고 싶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요, 아직 윤 후보로부터는 직접 연락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박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은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네, 2주가 미뤄지면서 또 대선 전국이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박근혜 퇴원 2주 연기의 느낌표는 파급력은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기 뉴스야 코너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야권 통합 메시지를 낼 거란 소식을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리면서 붙였던 느낌표입니다. 이번에도 예측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물음표를 달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등 돌린 불심, 발등의 불입니다. 네. 발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될 텐데요. 정말 사과를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화가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발단이 됐던 정청래 의원의 지난해 국감 발언, 그리고 그제 조계 사업 상황부터 직접 보겠습니다. 저라고 3.5kg, 2.5kg 떨어졌는데요. 하려면 그냥 통행세 받아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공이 김선달도 아니고. 불교 의혹 사태에 대해 사과라! 이 봉이 김선달이라는 표현이 가장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제 해인사가 자기 땅도 아닌데 산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맞긴 맞는 얘기입니까? 네, 합천 해인사가요, 이 가야산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원 전체의 37.5%인 3,30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1,000만 평 정도가 해인사 소유 땅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국립공원으로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반대로 비판하니까 해인사로서는 억울한 상황이죠. 사과 타이밍을 놓쳤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이 곧바로 사과를 했다면 이 사태가 이 정도까지는 커지진 않았을 겁니다. 10월 5일 국감 발언 직후에 이 조계종이 공개 사과와 면담을 요청했는데 정 의원이 이거를 다 거부했고요. 또 거기다가 보름 뒤에 종합감사가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도 자신의 주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가야산이나 해인사가 아니더라도 산을 찾는 분들 중에는 정청래 의원 말에 동의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국의 일부 사찰들 중에는 등산객과 갈등을 벌이는 곳도 있다곤 합니다만 정 의원은 정확하게 해인사를 지목했죠. 8만 대장경에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고찰 해인사 입장료를 봤더니 성인 3,000원, 또 청소년은 1,500원입니다. 현지 주민들이 매일 다니는 곳도 아니고 사실상 관광객이 대부분인 문화유적지에서 이 정도 요금은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재명 후보로서는 악재를 만난 그런 셈인데 어떻게 물밑에서 조율을 했다 뭐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선대위에 물어보니까요. 이재명 후보의 후원 회장이죠.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서 선대위의 이원욱, 김영배 의원 등이 불교계 원로들과 조율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제 열렸던 전국 승려 대회를 불교계의 투쟁 시작이 아니라 화해의 출구로 삼자는데 양측이 공감을 이뤘다고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의 탈당까지 거론이 된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등 돌린 불심, 발등의 불의 느낌표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등불로 하겠습니다. 네. 베트남 출신의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죠. 틱 나탄 스님이 그제 열반한 뒤에 이재명 후보가 남긴 추모글 내용입니다. 물론 발등에 불이 급하겠지만 여당이 보다 진정성 있게 불교를 세상의 등불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어떨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보건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멈췄던 배구 스타들의 축제 올스타전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선수들은 축제장을 즐겼고 도쿄올림픽 주장을 맡았던 김연경 선수도 깜짝 등장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가수 비의 안무를 멋지게 소화하는 정지윤. 강성현 감독은 선수들과 함께 칼군무를 선보입니다. 이다현은 동료의 득점에도 평소 갈고 닦은 춤솜씨를 뽐내며 세리머니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전 올스타전에서 프레디 머큐리로 변신해 큰 웃음을 줬던 서재덕은 돌아온 머큐리로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냅니다. 스파이크 킹에는 시속 121km를 기록한 조재성이 차지했고
이소영은 시속 91km로 개인 통산 3번째 스파이크 퀸에 등극했습니다. 이소영은 여자부 MVP까지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네, 자신 있게 때린 것 같습니다. 팬들과 함께 즐긴 거로만 해도 좀 감사드린 것 같아요. 선후배들의 훈훈한 만남도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주장을 맡았던 김연경은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던 선배들에게 유니폼을 선물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열린 올스타전이고 최다 득표라는 그런 약간 좋은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막상 이게 관중 여러분들 팬들 보니까 좀 더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팀 맞대결에서는 V스타가 41대 40으로 K스타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매우 적겠지만 영동 지역에는 제법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산간 쪽으로는 최고 8cm까지 쌓일 수 있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비나 눈 대신 미세먼지가 정체되겠습니다. 지금도 공기가 제법 탁한 상태인데요. 내일도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겨울치고는 포근하겠습니다. 보통 이맘때보다 5도 이상 높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과 전주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특보도 점차 확대되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약간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의 엄중함을 언급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공평하지 않다는 의혹만 나와도 치명적일 것이고 선거 뒤 혼란은 감당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초유의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선관위 전 직원이 편향 논란에 휘말린 장관급 조혜주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한 겁니다. 명예롭게 퇴임해 줄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한다. 좀처럼 집단 행동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들고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청와대는 왜 그간의 관례와 달리 조혜주 상임위원의 사표를 2번이나 반려했을까요? 결국 사표를 수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